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1번부터 22번까지의 전문항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지수 법칙을 활용해서 아래의 풀이처럼 전부 다 지수로 변환을 해주면은 5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미분계수 정의죠. 그래서 묻는 것은 f'2의 값을 물어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분을 해서 2를 대입하면 4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3번입니다.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양수라 했기 때문에 등비수열 문제에서 A2, A4, A1, A2는 각각 K제곱과 K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30을 만족하는 K 값은 5일 수밖에 없습니다. 양수기 때문이죠. 정답 5번입니다. 4번입니다. 함수의 연속 문제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를 위아래에다가 대입을 하면 1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A는 7,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곱미분 문제입니다. F를 미분을 해서 1을 대입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식이 이렇게 도출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6번입니다. 각변환 문제가 되겠죠.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우리가 각변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어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묻는 문제는 사인 세타분의 1, 결국에는 5라고 정답을 뽑을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정답 5번입니다. 네, 7번 미적분의 기본 정리죠.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활용해서 양변 x에 대해서 d dx 미분하게 되면은 네, fx가 나오게 되겠죠. 1을 대입하면 1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8번입니다. 로그 계산 문제죠. 2를 위로 올려서 제곱을 하고 2의 20이라는 이 로그를 이제 로그 2의 2와 2의 10으로 분리하게 되면 앞에 있는 2의 2와 로그 10분의 1이 사라집니다. 결국 A는 로그 2의 10이고요. B는 로그 10의 2겠죠. 그러면 2를 곱하면 로그 성질에 의해서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1이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9번입니다. 정적분의 정의를 쓰는 문제입니다. 아래 끝이 같기 때문에 결국은 적분에서 A를 넣은 값과 적분에서 0 넣은 값이 똑같은데 우리가 적분을 하면 적분상수 C가 생기죠. 등호가 있기 때문에 적분상수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적분했을 때 0되는 해를 구하는 문제라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X 대신에 A를 써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양수 A는 1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적분 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네, 10번 문제입니다. 0에서 2파이까지 a 코사인 bx 플러스 3이 3분의 파이에서 최대값 13을 갖도록 하는 문제라서 다른 x축 평행이동 없이 이 위아래로만 좀 더 넓어진 그래프가 되겠죠. 주기를 먼저 구해준 다음 한 번의 주기만큼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당연히 최대값은 a 플러스 3이 될 것이고 최소값은 굳이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최대값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죠. 0에서 2파이까지 구간을 줬고 아직 주기를 모릅니다. 하지만 A와 B를 더했을 때 최소값을 물어보기 때문에 주기는 최대한 짧아야겠죠. 그러면 보통 코사인 함수의 최대값은 이 0에서 나오지만 한 번의 주기를 반복한 이 B분의 2파이에서 최대값이 또 나옵니다. 즉 이걸 만족하는 B의 값은 6이 나오겠죠. B분의 2파이가 3분의 파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대값은 13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A는 자연적으로 10이 돼서 2를 더하면 16이 됩니다. 11번 문항입니다. 위치가 주어졌고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이랬기 때문에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에 대한 식을 구한 다음 시각 t 2를 구해주고요. 그때의 가속도는 한 번 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2를 대입하면 가속도는 9가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A는 어떤 수열인지 모르지만 첫째 양이 2, B는 첫째 양이 2인 등차 수열입니다. 그때 BK 플러스 1분의 AK를 1항부터 N항까지 합치면 2분의 1N제곱이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선생님이 그 등차 수열을 할 때 얘기를 했죠. 어떤 한 일반항이건 2차식이 주어지면 우리가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때의 공차 D는 곱하기 이제 2를 한 1, 그리고 첫째 항은 1을 대입한 2분의 1이라고. 그래서 요 해석에 맞게 이러한 일반항을 가진 A 시그마의 합이 2차식이면 Bn 플러스 1분의 An은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n-2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AN의 1항부터 5항까지 합구하는 거니까 양변에 n 플러스 1인 B항을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1부터 차례대로 연립을 쫙 하게 되면은 정답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을 대입하면 A1은 B2 곱하기 2분의 1일 것이고 첫째 항이 A1이 2라고 줬기 때문에 B2는 4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B라는 수열은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2, 4, 그 다음부터는 6, 8, 10 뻔한 거겠죠? 그렇게 해서 2, 3, 4 다 넣어줍니다. 2 넣어주면 A2를 구하는 과정인데 등차 수열이니까 세 번째 항은 6, 그리고 2를 넣으면 여기에 2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차례차례 9, 20, 35가 나옵니다. 아까 A1이 2였잖아요. 7, 11, 15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 간격은 얘가 7, 얘가 11, 얘가 15, 그 다음 간격은 19겠죠? 따라서 다섯 번째 항은 바로 예측한 다음에 29, 20, 35, 54를 더하면 120이라고 정답이 나오는 1번이 되겠습니다. 네, 13번 문항입니다. 정적분 문항입니다. 주어진 이 말에 대한 힌트를 이제 그림에다가 표현을 해놨고요. F가 이렇게 1하고 2에서 만난다는 걸 먼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나머지 것들은 아직 구한 게 아닙니다. 자, 그때 F라는 것을 구해야만 이 문제의 정적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F를 먼저 x 빼기 1, x 빼기 2라는 인수를 가졌고 하나는 뭔지 모르니까 x 빼기 p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p를 구하는 힌트가 문제에서 미분하면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7이다. 이걸 쓰라는 거겠죠? 그래서 곱미분 진행해 주고요. 3개짜리. 그리고 0 넣으면 3p 플러스 2가 나와서 아까 위에 봤던 마이너스 7이다 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은 p의 값이 마이너스 3, 즉 f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f를 구하게 되면 정적분해에서 필요한 요 p라는 점의 이 좌표 3,12도 구할 수 있고요. 3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일단 y절편을 여기 6이라고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a하고 b가 이루는 넓이를 빼야 되는데 이 a와 b라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이 직선과 이루는 요 교점 있죠? 여기를 구하는 게 너무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저 사이에 그 값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구나. 넓이를 내가 따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요 y절편을 먼저 구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보면 제가 말을 조금 많이 했지만 사실 여기 6이라는 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문제 풀 때 필요할까 싶어서 6을 구하긴 했는데 이 6을 굳이 안 쓰네요. 결론적으로는 요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거는 필요 없겠다 생각이 들었고 요 C라는 부분 있죠. 요 C. 이 C라는 부분을 포함해서 넓이를 계산하면 좀 쉽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A하고 C를 더한 것은 단순히 F를 0에서 1까지 정적분하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견적을 낸 거죠. 그러니까 C를 그냥
포함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문제에서 B에서 A를 빼라 했기 때문에 이 정적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C를 같이 포함시키는 거죠. 그 다음 B라는 것은 먼저 요 직선 3,10이기 때문에 얘가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 일단 얘를 먼저 구합니다. 18이겠죠? 왜냐하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거기에서 C는 무조건 포함하는 걸로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에서 3까지 이루는 이 부분을 빼줍니다. 인테그랄로. 그 다음 B가 되려면 1에서 2까지 아까 삼각형 넓이에서 배제됐던 얘는 지금 안 했잖아요. 1에서 2까지는 x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fx dx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b 더하기 c에서 a 더하기 c를 빼면 날라가서 b 빼기 a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요 사이 점을 구하려고 생각을 애초부터 안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C를 포함해서 A 더하기 C와 B 더하기 C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요 계산은 하게 되면 너무 길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쌤은 직접 다 했고 해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계산을 다 하게 되면은 값이 나오겠죠? 그 나온 값들을 빼주면 정확히 4분의 45가 나옵니다. 원만한 풀이를 위해서 쌤이 이제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 5번입니다. 네, 14번입니다. 나왔죠? 이번에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쓰는 문제이고요. 되게 힌트가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풀었는지 차례차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AD와 DB의 길이의 비가 3대 2라고 해서 3K, 2K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 sin A와 sin C의 비율이 8대 5라고 하는데 이 sin A가 2R분의 A, sin C가 2R분의 C라서 결국 A와 C의 길이의 비율, 그러니까 각 A와 마주보는 BC의 길이가 BC의 길이와 이 각 C와 마주보는 이 OK의 길이가 8대 5라고 하니까 얘가 OK니까 그러니까 AB가 OK니까 그 다음에 BC가 8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했고요. 차례대로. 그 다음 이 원 안이기 때문에 AE의 길이도 똑같이 3K라고 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자, 그 다음 요 EC의 길이가 지금 4K라 되어 있지만 어떻게 구했냐면 AC 전체의 길이를 이제 X라고 두고 그 ADE의 넓이와 ABC의 넓이가 9대 35라는, 그러니까 우리 요 끼인각을 할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있죠. 자, ADE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K 곱하기 3K 곱하기 sin A. 그렇죠? 그 다음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5K 곱하기 X 곱하기 sin A. 그리고 이 둘의 비가 9대 35였죠? 그러면 여기 3, 여기 3, 9, 여기 5, 여기 X. 그럼 X가 7K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K를 구한 거고요. 이 C의 길이가 4K라는 것도 구하게 된 거죠. 이렇게 모든 K를 다 맞춰준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일단 모두 다 K에 관한 식이 나왔으니 요 A에 대한 그 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그 외접원의 반지름부터 해가지고 뭔가 유도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쫙 써줍니다. 뭐 이 과정은 말할 필요 없겠죠? 그러면 코사인 A 값이 나오고요. 다 K였기 때문에 그러면 사인 A 값이 나옵니다. 자, 사인 A가 나왔으면 문제에서 ABC의 외접원 반지름 길이가 7이니까 K를 구할 수 있는 힌트가 된 거죠. 그래서 사인 법칙 써주고요. 이 14는 7 곱하기 2입니다. 14는 sin A분의 8K. sin A 구했죠? 자, 요거 여기에 쏙 넣어주면 K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준비가 모두 끝났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묻는 것은 PBC 넓이의 최대값. 그러니까 이 원 위에 이 점 P가 있는데 넓이의 최대값. 그렇다면 가장 멀리 있는 P가 있어서 요렇게 될 것이고요. 이것은 정확히 이 A에서부터 P로 이렇게 올렸을 때 반지름까지 포함되는 그 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BC와 평행한 원의 접선에 있는 점이 요게 P란 말이겠죠. 그러면 일단 요 반지름은 일단 나왔으니까 여기서 내려오는 여기 색깔 바꾸면은
요 부분에 지금 길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넓이를 또 할까 하다가 제가 한 번 더 뭐 해보냐면 이 b로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한 번 더 써봤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그래서 한 번 더 요 각 코사인 b를 중심으로 7k제곱은 5k제곱, 8k제곱 쫙 해봤더니 2분의 1이 나왔습니다. 아, 특수각. 그러면 얘가 5k면 여기 밑에는 2분의 5k이고, 그러면은 요 높이는 2분의 5 루트 3k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k가 루트 3이었죠? 자,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로 끝을 내주면 정답이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아, 계산이 참 많았던 문제가 되겠죠. 삼각형 넓이 2번, 코사인 법칙 2번,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인 법칙 1번, 참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하게 얽혔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려웠습니다. 네, 15번입니다. 생각보다 뭐 어렵다고 했는데 저는 좀 쉽게 풀었던 것 같은데 제 풀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gx가 3차 함수와 최고차항이 음수인 2차 함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고, 이 가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했으니 연속을 포함한 힌트를 두 가지 씁니다. 그리고 미분도 해놨고요. 먼저 미분 가능하니까 연속이지 않겠습니까? 0 넣으면 7이겠죠? 2차 함수에. 그리고 미분한 거에다 0 넣으면 15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분한 거 함수와 이 x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한 걸 곱했을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다. 아,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f0은 7이면서 그 다음 이 미분을 했을 때 요 3루트 5가 왜 있냐 봤더니 이 근의 공식을 때려버리면 나오는 해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중근 가지는 모양 아닙니다. 극대극소 가지는 모양이죠. 그리고 0에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15의 기울기를 가집니다. 그리고 2차 함수가 양수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극대극소 찍고 여기서 0,7 지났는데 여기에서 엄청 가파르게 올라가는 기울기 15일 것이고, 그리고 2차 함수가 그대로 받아서 내려찍겠죠. 그게 G라면 이것의 도함수인 이 문제의 나의 핵심이 되는 도함수는 극대, 극소, 그리고 이 2차 함수도 이 꼭 뾰족한 부분 아니죠. 요 최대값 가지는 부분, 여기가 이제 도함수의 해겠죠. 그리고 0 넣었을 때 이제 15가 되기 때문에 이제 15 찍어주고요. 이렇게 생겼다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거기서 중요한 거, 필연적으로 해가 3개 생겼죠. 근데 4만큼 밀어도 4개죠. 그러면 4만큼 밀었을 때 4개의 근을 가지려면 이들의 간격은 모두 4였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옮겨도 어차피 여기 k 플러스 12의 해가 생기는 거죠. 이게 되게 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k 플러스 4, k 플러스 8이라고 이 도함수의 해를 잡았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러니까 자,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k와 k 플러스 4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식이 무려 2개나 있습니다. 요렇게 k 마이너스 5 나옵니다. 음수에 잡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k가 정해지면 a도 정해집니다. 그리고 k가 정해지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3이죠. 그러면 아까 f의 특징이 0일 때 7, 도함수 0일 때 15, 최고차항을 제외한 15x 플러스 7 잡을 수 있죠. 그리고 도함수에 3 들어가면 0 나온다라고 풀게 되면은 p의 값,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정답을 구했더니 30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로그 방정식입니다. 4라는 이 밑을 2의 2승으로 바꾸면 요 3x-5의 2분의 1승으로 올라가고 진수끼리 비교하면 되겠죠. 양변 제곱, 이항, 인수분해하면 7이 나옵니다. 2도 나오는데 3보다 커야 한다는 그 진수의 조건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7입니다. 17번입니다. 부정적분 문제입니다. 부정적분 하시고 1 넣었을 때 6 나온다는 적분상수 구해주시고 다시 한번 2를 넣으면
33이 정답이 됩니다. 8번입니다. an과 an 플러스 4를 더하면 10이라 했고 16번째 항까지 더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1부터 16까지 적어서 한번 내가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3을 넣었을 때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1 넣으면 1항 5항, 2 넣으면 2항 6항, 3항 7항, 4항 8항, 그리고 또 9 넣으면 13항. 아, 이렇게 되겠더라고요. 이 행위를 8번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바로 96 적었습니다. 극대극소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계산 문제가 되겠죠. 미분해주고요. 최고차항 양수기 때문에 a가 양수이고요. 마이너스 a에서 극대값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a 넣어서 a 값 구해줍니다. 그러면 f3의 값은 자연적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네, 20번 문제입니다. 이거 좀 저도 한참 헤맸는데요. 생각보다 다시 풀어보니까 잘 풀리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고요. y는 x와 만나는 점 그 k를 그냥 구해주면 됩니다. 이 앞 안에 있는 모양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y는 x이기 때문에 k를 넣으면 k가 나오겠죠. 요식 됐죠. k를 넣으면 k가 나온다. 그 다음 밑을 5분의 1을 5로 바꿔주면은 요 위에 부호가 5에 마이너스 k 플러스 3 되겠죠? 양변에 세제곱 해줍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k 플러스 9, 그 다음 세제곱이 되겠죠? 거의 나왔죠? 자, 양변에 5에 3k승 곱해줍니다. 그러면 5의 9승은 k3승, 5의 3의 k승. 그러면 딱 이 모양의 역수지 않습니까? 즉,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f의 5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그러면 이 값을 구하려고 보니까 ffx가 3x라는 합성함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모양을 그대로 유도하려면 요 fx의 값이 5의 마이너스 9승이 되는 그 x를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함수가 여기에 있죠. 그러면 x에 무엇을 넣어야 5의 마이너스 9승이 되냐면 12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x에 12를 넣은 36이 정답이 된다라는 해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21번입니다. 함수가 이렇게 3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AB가 있는데 F1의 최대값,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5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 말이 되겠죠. 조건은 간단합니다. 알파가 모든 실수인데 F알파분의 F2알파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그러니까 극한을 다 취하면 무조건 존재한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더라도 3차 함수는 무조건 근을 한 개 가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얘가 0 됩니다.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자도 그때 0 되면 되겠죠. 그러면 x와 2x 플러스 1이 동시에 해가 됩니다. 그쵸? 근데 이게 만약에 그 x를 알파를 3이라고 하면 3일 때 0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7일 때 0이 돼야겠죠. 근데 7일 때 0이 되면 그때 또 어차피 또 모든 실수기 때문에 이 7일 때 0 되는 값이 있으면 15일 때 0 돼야 되고, 이게 15일 때 0 되면 31일 때 0 돼야 되고, 지금 이게 뭔가 쉬운 힌트 같으면서도 이해가 이 정상적인 그래프가 그러니까 2개 이상의 해가 되면 안 된다. 2개가 해가 되면은 얘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무조건 있다라는 해석이 됐습니다. 0분의 0꼴을 유지하는데 모든 실수일 수밖에 없으려면은 오로지 그는 한 개여야 한다. 오랜만에 이렇게 쉬었다 가는 모양이 나오는 건가 해서 이렇게 먼저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마이너스 1인 이유는 2x 플러스 1과 x가 같아지는 그 하나만 막아줘야지 2개 이상 생기면 연쇄적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3차 함수는 최대 해가 3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근 한 개가 무조건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오랜만에 쉬었다 가는 거 나왔겠구나 했는데 이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10까지 구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여기 뒤에 4가 있죠. 이 세 근의 곱이 이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는데 3중근은 이 마이너스 4가 될 수가 없죠. 이걸 바로 모순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쉬었다 가는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극대극소를 가지는 모양으로 이렇게 될 때 F1이 최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죄송합니다. 판별식을 쓰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요 위에 주어진 식 있죠. 마이너스 1이 근이니까 마이너스 1 넣어서 0 된다고 해서 b를 정리해 주고요. b 자리에 넣어준 다음 조리제법을 씁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근이었으니까 어떻게든 2차식이 나오겠죠. x제곱 a-1x 플러스 4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러한 모양이 되려면 하나의 실근 두 허근입니다. 판별식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올 때는 a의 범위가 마3에서 5까지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5의 최대값이죠. 그러면 a는 최대가 되려면 4, 그때 b의 값은 7이 나오겠죠. 요 위에 정리했던 식에 의해서. 그래서 f1의 값은 1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4, 1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22번입니다. 수열의 규칙성을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죠. 어렵습니다. 어렵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설명을 해보긴 할 건데, 우리가 n 플러스 1번째 항을 구할 때는 그 직전에서 3을 빼거나 2분의 1을 나눈다고 하니까 어쨌든 줄어드는 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줄어드는 건데 만약 이게 음수가 되면은 늘어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막연하게 막 9, 8, 7 이런 숫자는 생각이 안 났습니다. 어쨌든 2로 나눠야 되고, 그리고 이 나가 되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n번째와 n 플러스 2번째가 같아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최소값이 3이라고 하니까 이제 포커스가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이 같아진다는 얘기겠죠. 부호가 달라도. 그리고 하나 더, 0일 때는 0이라서 한 번 0 나오면 쭉 0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0일 때 다섯 번째가 0 나오는 케이스가 있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무려 이 행위를 두 번을 해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위에 것만 두 번 하는 경우, 아래 것만 두 번 하는 경우, 번갈아서 한 번씩 하는 경우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식은 이렇게 써놨지만은 이 케이스가 되려면 이 k의 값이 6의 약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의 약수가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진 않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4 같은 거 이런 게 답이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3을 빼거나 2분의 1을 나누는데 이제 요게 이 절대값을 씌운 게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건 아예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케이스가 이제 0하고 0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요 케이스가 하나씩 부호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뭔가 2, 3, 6 이런 케이스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여기 이제 되는 것만 적어놨지만은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A3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을 다 해봤고요. 거기서 되는 것만 찾은 겁니다. 설명해주자면은, 자, A3가 1이면 위에 들어가죠.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마이너스 1 되죠. 절대값 씌우면 똑같죠. A3가 1일 때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마이너스 1은 안 됩니다. 마이너스 1 여기 들어가죠. 마사죠. 짝수죠. 마사 들어가죠. 마2죠. 안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찾은 겁니다. 그랬더니 1, 2, 3, 6 중에서 이 네 가지 케이스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표를 그려서 그 1, 2, 3, 6일 때 1은 어디 갔을까요? 1도 해주죠 뭐. 이거 없네요. 제가 하다가 지운 것 같은데. 자, 먼저 0일 때 A3가 0이면 역순이잖아요. A3이 0 되려면 요 A2가 3이 되거나 아니면 방금처럼 0이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 0이 들어가게 되면은 최소값이 3이라는 게 모순됩니다. 그래서 되는 거는 3만. 그리고 얘가 3 되려면 첫 번째 항은 6이 되거나 6이 되는 건데, 우리가 어쨌든 6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온 정답이 6인 걸 보고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0 끝났죠. 다음 2일 때 2가 되려면 홀수 5가 들어가거나
4가 들어가면 되겠죠? 짝수. 이렇게 찾는 겁니다. 다음 5가 되려면 위에는 8 들어가면 되는데 얘 짝수잖아요. 안 되고 아니면 짝수 10 이렇게. 그 다음 4가 되려면 홀수 7 되면 되겠죠? 다음 4 들어가면은 8도 됩니다. 짝수 이런 식으로요. 다음 마3일 때가 좀 중요합니다. 마3일 때는 자 마이너스 3이 되려면 여기에 0이 들어가야 되는데 0 들어가면 밑에잖아요. 안 되죠? 그러면은 여기가 마3 되려면은 요 아래에 마육 들어가야 되죠. 마육. 그러면 얘가 마육인데 제가 뒤에도 물론 했지만 이 네 번째 항을 떠올려 보면 마3일 때는 똑같이 마육이 됩니다. 네 번째 항이. 그러면 세 번째 항이 최소값이 3이라는 게 모순이죠. 얘 배제. 아마 요 2도 그랬을 겁니다. 제가 이걸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2가 아니고 다 했네요. 죄송합니다. 말이 좀 꼬였네요. 다 했네요. 그 다음 마6일 때 마6 되려면 여기가 마3이거나 그죠? 아니면 마이너스 12 마3 마12 그리고 다시 마3 되려면 여기 0 되는 거 말 안 되죠? 마6 되거나 근데 마6 되면은 여기 겹집부죠? 제거. 그런 식으로 나머지 두 개 찾아주면은 9, 24, 8, 7, 10, 6 그래서 64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조금 제가 감각적으로 6의 약수라는 걸 좀 약간 익혔던 것 같아요. 뭐 생각을 막 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막 굴렸을 때 얘가 8이 된다 뭐 이런 거는 말도 안 된다 생각을 했고요. 이게 똑같아지려면은 지금 가지고 노는 이 2분의 1과 가지고 노는 요 마이너스 3 이거 말고는 돌아오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숫자를 자연스럽게 배제를 하고 요 최대 4가지로 놀았던 것 같습니다. 뭐 단적으로 4를 해봐도 얘가 4가 되면 얘는 이제 7이거나 얘는 8이 되겠죠. 그 다음 그 7이 다시 들어가 봤자 어차피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말했죠. 3에는 얘가 이제 얘가 4가 들어가면은 얘 안 되고 얘 4가 들어가면 2가 되고 2가 들어가면 다시 또 1 되고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 A3가 4가 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대로 나름대로 풀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선택 영역으로 다시 뵙겠습니다.